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이거 한번 어떻게 잘 되고 있나 한번 봅시다. 이게 뭐예요? 힘 이익. 아주 좋습니다. 권리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자, 요거는 뭐예요? 자,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렇게 이제 사실. 그 다음에 권한이란 뭐예요? 법이 주는 지시 또는 자격. 자, 권한이 뭐예요?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자, 일단 법을 배울 때 요 4개가 전제 요건이 돼야 되고요. 또 우리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어제 지난주에 복습 좀 해오라고 그랬죠. 등록전환 그러면. 등록전환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임야에서 도로 가는 것.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가는 것. 그러니까 이번 달에 욕심내지 말고요. 용어만 정확하게 잡아놔도 절반은 우리가 따먹고 가랍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하면 뭐예요? 분할. 분할은 뭐예요?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는 것. 이렇게 이제 딱. 여기 이제 봐봐요. 자, 토지 등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잡아보죠.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그럼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또 자, 지적 측량은 그러면 봐봐요. 요거는 이제 우리 유추해서 가라고 그랬죠. 요게 몇 필지? 한 필지. 요렇게 하면 두 필지죠. 요거 읽으면 뭐예요? 면적. 요거는 경계. 요건 뭐예요? 좌표. 그럼 지적 측량이란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측량. 이렇게 잡아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229페이지를 딱 펼쳐서 무슨 측량이 나오죠? 지적 측량. 지적 측량도 다 시험 범위가 아니라 지적 측량만 시험 범위야. 지적 측량과 관련돼서. 자, 지적 측량과 관련돼서 그 옆에다가 한 제목 옆에다가 3가지 측면에서 딱 써놔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써놔요. 깔끔하게. 저 지적 측량의 대상이라고 하나 써놔요. 그게 제목 옆에다 지적 측량의 대상. 큰 제목 있죠. 지적 측량 옆에다 지적 측량의 대상. 이거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별표가 5개입니다.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적 측량의 대상은 몇 개냐? 이렇게 적어놔. 일단 13개. 13개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출제되는 게 늘 출제. 자, 지적 측량의 의뢰 절차라고 써놔요. 지적 측량의 의뢰 절차. 일단 논점을 잡고 가세요. 이것도 매년 출제가 돼요. 이것도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자, 또 하나 이야기하면, 하나 더 하면, 자, 지적 측량의 적부 심사 절차라는 게 있어요. 적부 심사 절차. 자, 그럼 또 하나 있다면 이제 지적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요. 지적 기준점. 자, 그러면 저는 지적 측량의 논점은 4개가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여기 그러면 작년에 이제 28회 때 2.5점짜리, 여기 2.5점짜리가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빠졌고요. 그러면 요 4가지 측면에서 딱 지적 측량에 관련돼서 암기를 딱 해놓으시면 돼요. 그럼 지적 측량의 대상 몇 개? 13개. 자, 지적 측량의 의뢰 절차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볼 거고, 지적 측량의 적부 심사 절차 요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암기가 돼야 돼. 자, 이번에 무슨 점? 지적 기준점.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요 4가지 테마에 대해서 우리가 숙제해 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여기에서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지적 측량이죠. 그러면 지적 측량이란 그럼 한번 봐봐요. 지적 측량이란 뭐예요?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측량. 그래서 거기 29페이지 방가로 1번 봐봐요. 자,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밑줄을 닦거나요. 필지,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지적 측량의 개념은 우리가 좀 잡아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거고, 그러면 지적 측량이란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측량이 무슨 측량이다? 지적 측량이다. 자, 그러면 가로 2번에 지적 측량의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구분. 자, 구분 줄 쳐놔봐요. 구분. 자, 구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지적 측량의 구분이 나와죠. 자, 이렇게 이제 줄 쳐놓고 자기가 이제 정리를 해요. 자, 여기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뭐라고 써놨죠? 세라고 써요. 세. 여기 뭐예요? 기라고 써요. 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구분과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무슨 측량하고? 자, 세부 측량이에요. 기초 측량이 돼.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다면 지금 몇 세기예요? 20 읽어봐요. 1세기. 그래서 하도 안 해오니까 이렇게라도 합니다. 그래서 읽어봐요. 세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적 측량의 구분은 세부 측량과 뭐로 구분이 된다? 기초 측량으로 구분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이렇게 포인트를 해서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적 측량의 구분은 세부 측량과 기초 측량으로 구분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크게는 뭘로 나눠져? 세부 측량과 기초 측량. 그러면 기초 측량이 뭐냐? 요 개념을 잡아야 되겠죠. 자, 기초 측량과 관련돼서는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지적 기준점과 관련돼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기준. 기준을 쭉 줄이면 기초 측량이 나와. 그러면 기초 측량이란 여기 뭐라고 써놨죠?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 이게 무슨 측량이다? 기초 측량이야. 그러면 거기 방가로 2번을 가봐요. 자, 그러면 관가로 2번의 기초 측량이란 거기에 줄 쳐놓으세요.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측량. 이게 무슨 측량이다? 기초 측량이라는 거. 자,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 보시면 잡아봐요. 오늘 나가시다가 길을 한번 보세요. 저 지적 기준점과 관련돼서는 몇 개가 있느냐? 자, 이런 게 있어요. 봐봐요. 오늘 쓸 필요 없이 잘 봐봐요. 자, 이렇게 표시된 게 있어요. 이렇게 표시돼가지고 보도블록에 나와 있어요. 보도블록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놨냐면 남양주시. 여기 뭐라고 써놨냐? 지적 도건점이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지적 기준점은 우리 뭐예요? 바닥에 못이 다 박혀 있어요.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적 도건점이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적 기준점과 관련돼서는 이번 달 보세요.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돼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 도건점. 그럼 지적 기준점 몇 개다? 3개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 저거는 이제 우리 3km에서 2km에서 5km 간격으로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보도블록에 전부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몇 미터 간격으로 박혀 있느냐? 이거는 50m에서 300m 간격으로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요 지적 도건점이죠. 요 지적 도건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토지 가격이 비싸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측량을 자세히 해줘야 되거든. 그럼 봐봐요. 그럼 오늘 지적 기준점 낯설죠. 지금은 지적 기준점은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읽어봐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 이렇게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럼 이 지적 삼각점과 관련돼서 그러면 지적 삼각점하고 요게 요렇게 한번 뭐가 써놨죠? 뭐라고 써놨어요? 삼각점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지적 삼각점하고 삼각점은 요건 달라요. 요 삼각점은 뭐냐면 국가 기준점이야. 국가 기준점은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 뭐에 대해서만 시험 범위냐? 읽어봐요. 지적 기준점만 시험 범위야. 그러면 간혹가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지적 기준점이라 하면 삼각점과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건점을 말한다. 어때요? X. 그러면 지적 삼각점과 삼각점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것만 인지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영원 딸 곳에. 그러면 이 기준을 툭 쳐봐요. 기준을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요?
기초 청량이잖아. 그러면 기초 청량이란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청량으로서 그러면 지적 기준점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이 있다.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돼요. 그럼 거기 한번 봐봐요. 크게. 자, 이번에 지적 삼각점 줄 쳐놔봐요. 자, 지적 삼각점 뒷장을 한번 줄 쳐놔봐요. 자, 그러면 이번 한번 보니까 뭐가 나오죠?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는 게 나와 있어. 지적 삼각 보조점. 자, 그다음에 4번에 뭐가 나오죠? 지적 도건점. 그러면 여기 이제 저 지적 기준점이 3개가 있으면 지적 삼각점 여기에다 청량을 붙이면 무슨 청량이 되느냐? 기초 청량이 돼. 그러면 기초 청량과 관련돼서 지적 삼각 청량, 지적 삼각 보조 청량, 지적 도건 청량을 말한다. 이런 정도만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적 기준점은 그러면 자기가 집에 가셔서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지적 기준점은 뭐가 있다?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 지적 삼각점과 삼각점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정도만 암기해 두시면 돼요. 출제돼봐야 그 정도 수준에 출제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한번 숙제해보죠. 구문은 뭐예요? 세부 청량과 기초 청량으로 구분돼. 그러면 기초 청량이란 그러면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청량, 그 정도. 그래서 거기 2번을 봐봐요. 그 밑에 방가로 3번 봐봐요. 30페이지. 방가로 3번 찾았어요? 예, 세부 청량 줄 쳐놓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번 털코스 이렇게 암기해 두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봐봐요. 지적 청량의 구분은 크게 세부 청량과 기초 청량. 기초 청량이란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청량. 그럼 지적 기준점은 뭐가 있다?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 이렇게만 한번 숙제해 두시면 됩니다. 요번 달은 거기까지 고객을 좀 잡아달라고요. 자, 그러면 지적 청량의 구분이 있으면 지적 청량에 뭐가 있겠어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러면 거기 31페이지로 가봐요. 가로 3번을 봐봐요. 자, 지적 청량의 방법 찾았어요? 그러면 거기 옆에다 이렇게 가로 열고 좀 살을 조금씩 정리해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청량 도구라고 써놔요. 청량 도구. 자, 31페이지. 청량 도구. 자,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서 이런 걸 볼 거예요. 여기 뭐예요? 산발이죠. 산발이가 있어서 평판하죠. 이걸 평판 청량이라고 그래. 그래서 1번 가봐요. 첫 번째 칸. 무슨 청량이 있다? 평판 청량이 있어. 여기에다 전자를 갖다 대요. 그러면 전자 평판 청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청량 도구 이름이에요. 그래서 거기 평판 청량, 전자 평판 청량 찾았어요? 예, 전자 평판 청량과 관련돼서는 형광펜 딱 쳐놔요. 형광펜으로 딱 끊어요. 자, 그 다음에 경계의 청량 방법. 이것도 형광펜으로 쳐놓고 이 두 개는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 자, 거기 전자평판 청량 찾았어요? 예, 그러면 경계의 청량 이것도 자주 출제됩니다. 자, 경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경이라는 도구. 요 경계의 청량은 뭐냐면 봐봐요. 요렇게 있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뭐 만환경처럼 생긴 게 있어. 그게 청량 도구 이름이에요. 그러면 전자를 썼어. 전파를 썼어. 뭐가 전파기 청량. 강파를 썼어. 강파기 청량. 청량 도구 이름이라니까.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무슨 청량? 사진 청량. 인공위성으로 찍어서 이상 청량이야. 그러면 청량 방법은 이렇게 정도. 청량 방법은 지적 청량의 방법은 평판 청량과 전자 평판과 경계 청량과 전파기 강파기 청량, 사진 이상 청량 방법에 따른다.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전자 평판 청량 방법, 전자 평판 찾았어요? 예, 그 밑에다가는 이렇게 써놔요. 자, 전자평판은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자, 상식적으로 보면 봐봐요. 지적 청량 방법 중에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뭘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성 청량을 찍을 가능성이 커. 인공위성, 알죠? 근데 이성 청량 방법은 가까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게 뭐다? 전자 평판 청량이야. 그래서 이거 간혹가다 조심해서 다뤄놓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계 청량과 관련돼서, 자, 경계 청량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한번 우리 착상을 해놔요.
경자 동그라미잖아요. 자, 요거는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눈으로 외워요. 우리 지적 공부, 우리 공부해왔는지 봅시다. 지적 공부는 몇 종류? 지적 공부 8종류. 좀 암기해가지고 오라고 그랬잖아. 지적 공부는 몇 종류? 8종류. 뭐가 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아일? 지적하일. 그래서 지적하일. 그래서 지적 공부는 그러면 토탈 몇 종류? 8종류가 되죠. 근데 여기 이제 그러면 지적 공부는 8종류 다 암기를 좀 하셔야 되고, 제가 마지막이자 부탁으로 처음으로 지난주에 복습 좀 해보라고 그랬죠. 어차피 빨리 해올수록 좋아. 자, 우리가 봐봐요. 자, 지적하고 등기가 몇 원화되어 있다? 2원화되어 있죠. 여기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요거는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 공시법령법이 몇 개? 2개라고 그랬죠. 몇 원화되어 있다? 2원화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지적하고 등기 중 어디가 더 쉬워요? 지적이 쉽잖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첫 번째 반복하라. 두 번째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라. 그래서 지적을 먼저 빨리 잡아주라고. 그러면 지적은 몇 문제가 출제돼요? 12문제. 등기는 12문제. 이걸 바로 만점을 맞아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적은 그냥 외우면 만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외워야 돼. 시간은 나로. 이걸 초창기에 잡아놓고 등기는 서서히 워밍업 돼서 우리가 하나씩 맞춰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봐봐요. 요 경자 동그라미 쳐놨죠. 그러면 요 밑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경을 한 번 더 써봐요. 자,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무슨 청약? 경의 청약으로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경하고 착상을 좀 해놓고, 그러면 요 좌표를 밑에다 박스를 하나 쳐놓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놨죠? 좌표 면적 계산법. 근데 낯설어 좀. 우리 지적과 관련돼서는 추상적인 많이 접해보는 단어가 아니니까 많이 헷갈립니다. 에어도 까먹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눈으로 익혀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경의 청량은 뭐예요? 읽어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 경으로 연결해 놓으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좌표. 그러면 읽어봐요. 좌표 면적 계산법은 무슨 청량? 경의 청량해야 한다는 거야.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익히고 여기 읽어봐요. 좌표는 뭐예요? 좌표 면적 계산법.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게 이렇게 형태로 나와요. 봐봐요. 이게 과거에 2.5점짜리야. 자, 봐봐요. 경의 청량은 전자면적 적정법에 따른다. 어때? X. 이걸 외울 수 있느냐? 못 외워요. 그러면 눈으로라도 좀 익히라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경과 관련돼서 읽어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여기에서 핵심은 좌표, 그럼 툭 치면 좌표 면적 계산법.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을 좀 결정을 좀 전하라고. 어차피 지적은 외워야 됩니다. 고개만 끄덕끄덕하면 안 돼. 부지런히 가서 외워야 되는 거야. 부지런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숙제해 보자고요. 경하면 경의 청량, 경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핵심은 좌표, 그러면 좌표 면적 계산법. 그러면 경의 청량은 뭐에 따른다? 좌표 면적 계산법. 그러면 경의 청량은 전자 면적 적정법에 따른다. 어때? X. 이렇게 해가지고 눈으로 좀 익혀달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한 거에서 봐봐요. 그러면 요건 딱 보세요. 요렇게만 외워두면 돼. 봐봐요.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지적 청량이라 읽어봐요.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 그럼 지적 청량의 구분은 크게 몇 개로 나눠진다? 세부 청량과 기초 청량. 기초 청량이란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청량. 그러면 지적 기준점에는 뭐가 있다?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 이렇게 해오면 목표가 끝난 거예요. 이번 달고서에. 근데 이게 외워지느냐? 잘 안 외워져요. 잘 안 외워져요. 몇 번을 반복해야 돼?
25번이 반복이 돼야 된다는 거야. 25번. 자,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러면 경험은 무슨 정량? 우리 지적 정량의 방법은 봐요. 이렇게 외워둬야 돼. 평판 정량, 전자 평판 정량, 그 다음에 경의 정량, 그 다음에 전파기, 강파기 정량, 그 다음에 사진 정량, 인공위성으로 찍으면 이성 정량이야. 그럼 여기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뭐가 있다? 전자 평판 정량. 그러면 경의 정량과 관련돼서 경험은 예점 좌표 등록부, 점은 좌표 면적 계산법. 그래서 경의 정량은 좌표 면적 계산법에 따른다. 이렇게만 숙지해 두면 돼요. 나머지는 출제가 안 돼. 그 정도만 암기해 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난하다라는 겁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가로 4번에 거기 지적 정량의 대상 찾았어요? 예, 거기 행강편 써놓고 여기에다는 별표 5개를 해놓으세요. 매년 출제가 돼.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지적 정량의 대상은. 자, 지적 정량의 대상은 몇 개다? 13개. 가로 열고 13개라고 써놓고 거기에다 별표 5개 해놓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걸 외울 때는 그냥 크게 외울 거는 없어요. 자, 봐봐요. 자, 지적 정량의 대상은 몇 개다? 13개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 좀 한번 하고 갑시다. 자, 우리 한번 설명을 들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생태. 자, 오늘 날씨도 추운데 생태가 들어갔어요. 우리 점심 먹을 때 생태가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생태탕이라고 그래. 동태가 들어가면, 낙지가 들어가면 그래요. 그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 탕을 뭐다 청량으로 건쳐주면 돼. 그러니까 애우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눈으로 익히라고 하나만 숙제해놓고. 그러면 지적 정량의 대상은 몇 개다? 13개. 그러면 우리 연습 좀 한번 해봅시다. 1번에 봐봐요. 자, 지적 정량의 대상인 경우 지적 기준, 기준 동그라미. 자, 기준. 자, 오늘부터 하나하나 이제 기본선을 정리해 들어가야 돼요. 기준이 들어가면 기초 정량이야. 자, 지적 공부 복구, 복구 동그라미. 복구가 들어가서 무슨 정량? 복구 정량이 돼. 아주 쉬워요. 자, 3번에 신규 등록이 들어가서 줄쳐놔요. 그럼 청량만 붙여봐요. 신규 등록 정량. 자, 4번에 무슨 전환이? 등록 전환. 등록 전환 줄쳐놓고 등록 전환 정량. 5번에 뭐가 있어요? 분할, 분할 줄쳐놓으세요. 분할 정량이네. 자, 6번에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말소 동그라미. 말소가 들어갔으니까 무슨 정량? 말소 정량이 돼. 자, 그러면 7번에 뭐가 들어가서? 축척 변경 줄쳐놓고 축척 변경 정량. 8번에 도시개발서, 8번에 등록상 정정 줄쳐놓으세요. 자, 등록상 정정 그러면 뭐가 돼요? 등록상 정정 정량이 돼. 자, 그 다음에 거기 9번에 도시개발사업 요거 조심하라고. 도시개발사업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도시개발 정량이 아니라 뭐다? 지적 학정 정량. 그래서 요것만 하나 조심하면 돼요. 자, 그러면 10번과 관련돼서 경계 동그라미, 뒤에 보건 동그라미 읽어봐요. 경계 보건 청량이 돼. 자, 11번은 지산 구조물의 지행지물이 점유하는 이치, 현황 동그라미. 그러니까 현황 청량이야. 무슨 청량일까요? 지적 현황 청량이 돼. 자, 12번에 지적 청량 성과를 검사 동그라미. 검사. 그러니까 무슨 청량? 검사 청량. 자, 13번에 지적 재조사 줄쳐놔봐요. 그러면 지적 재조사가 들어갔죠. 그럼 청량을 붙여봐요. 지적 재조사 청량. 그럼 13번과 관련돼서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 가로 열고 요거는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야. 원래 지적 정량의 대상은 13개였는데 지적 재조사 정량이 가장 최근에 도입돼서 그래서 12개에서 하나가 더 추가된 거야. 그래서 몇 개? 13개. 그렇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제 자, 분할이 들어가서 무슨 정량? 정량. 신규 등록이 들어가서 신규 등록 정량. 합병이 들어가서 합병 정량이 있어요?
없잖아. 합병은 청량하지 않잖아. 실제 경향이 그렇게 출제되는 거야. 자, 신규 등록이 들어갔어. 신규 등록 청량. 등록 전환이 들어갔어. 등록 전환 청량. 경계 복원이 들어갔어. 경계 복원 청량. 검사가 들어갔다. 검사 청량. 지적 기준점이 들어갔어. 기초 청량.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가서 지적 확장 청량. 그냥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 청량이 대상과 관련돼서는 늘 우리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지적 청량이 대상은 몇 개? 13개. 그러면 작년 확인 학습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저기 봐봐요. 자, 33페이지에 나와 있어. 33페이지. 자, 33페이지 찾았어요? 예. 자,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말소 동그라미. 말소가 들어가니까 무슨 청량이죠? 말소 청량. 자, 2번에 토지 등록 전환이 들어갔죠. 등록 전환 청량이 있어. 3번에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찾았어요? 자, 등록사항 정정을 하는 경우는 무슨 청량이 되죠? 등록사항 정정 청량이 되죠. 4번에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가서 무슨 청량이 될까요? 도시개발 사업 들어갔으니까 무슨 청량? 지적 확정 청량. 5번이 들어가서 지적 재조사가 들어갔죠. 그래서 지적 재조사 청량이거든. 그러면 지적 청량의 대상은 5개가 맞죠? 그런데 다시 문제로 가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 내 그게 줄쳐놔봐요.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지적 청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 그러면 작년에 이걸 외우라고 그랬거든.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청량 수행자. 지적 청량 수행자는 누가 있어요? 자, 우리 지난번에 숙제 내줬죠. 지적 청량 업자와 뭐가 있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아주 공부 열심히 하고 있네요.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렇죠? 그럼 지적 청량 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뭐라고 그래? 지적 청량 수행자라고 그래.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13개 중에 제외되는 게 2개가 있어. 뭐라고 써놨죠? 검사 청량과 뭐라고 써놨죠? 지적 재조사 청량. 이거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거든. 그러면 작년에 외우라고 그랬거든요. 봐봐요. 지적 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 읽어봐요. 검사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 이 2개는 지적 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확인학습 범위니까 뭘 고르라는 거예요? 검사 청량 아니면 지적 재조사 청량을 고르라는 거죠. 그럼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야. 작년에 쉬웠던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 청량의 대상은 매년 출제가 돼. 그러면 여긴 봐봐요. 작년에 안 외우라고 그랬느냐? 외우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적 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 검사 청량과 뭐가 있다? 지적 재조사 청량이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2.5점짜리가 출제가 된 거라고. 그럼 기본적으로 지적 청량의 대상은 몇 개다? 13개. 기본적으로 늘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그러면 지적 청량의 대상과 관련돼서는 이제 살을 붙여 나갈 거야. 그럼 오늘은 요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요번 코스에는 지적 청량의 대상은 몇 개? 13개. 13개 요것만 잡아놓고 자, 복구가 들어갔어. 복구 청량. 신규 등록이 들어가서 신규 등록 청량.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가서 지적 확장 청량.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요것만 조심해 놓으면 돼. 그래서 나머지는 저절로 외워져요. 그러니까 지적 청량의 대상은 몇 개다? 13개. 그 정도만 숙지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게 한번 보죠. 자, 지적 청량의 대상은 오늘은 요 13개를 반드시 이제 숙제 나서 다음 달에 약간의 살을 이제 붙여나가면 되고, 자, 밑에 2번을 가봐요. 2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청량의 절차 찾았어요? 예. 자, 지적 청량의 절차. 아까 의뢰 절차 중요하다고 그랬죠? 거기에다 별표 5개 놔요. 자, 별표 5개라는 것은 매년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적 청량의 절차. 자,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절차는 뭐 제가 해줄 수가 없죠. 어디를 포인트로 잡아서 숙제해야 되는지 그게 포인트라는 거죠. 자, 그럼 봐봐요. 자, 가로일변의 지적 청량 어뢰서의 제출 찾았어요. 자, 그럼 봐봐요. 작년에 2.5점짜리가 요 조문에서 나왔거든. 잘 봐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는 지적 청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 청량 어뢰서의를 정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단 거기에다 줄쳐놔요. 자, 지적 청량 수행자 줄쳐놓으세요. 자, 어뢰 동그라미. 자, 어뢰. 그럼 봐봐요. 지적 청량 어뢰는 누구한테 한다? 읽어봐요. 지적 청량 수행자.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를 뭘로 바꿔치기 할까요? 지적 소관청으로 바꿔치기 한다고. 그럼 지적 청량 어뢰는 누구한테 한다? 지적 청량 수행자. 지적 소관청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집에 가서 외우면 돼. 어뢰는 누구한테 한다? 지적 청량 수행자. 그럼 그 밑에 봐봐요. 지적 청량 성과에 거기 읽어봐요. 세 번째 줄. 검사.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청량은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읽어봐요. 의뢰하지 못한다. 나와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읽어봐요. 지적 청량 수행자는 검사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 청량 수행자는 누가 있다? 지적 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로서.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 읽어봐요. 검사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 이렇게 얻으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게 1번 봐봐요. 지적청량업에 등록을 한 자, 그 다음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12조에 따라서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찾아서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이게 뭐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합쳐서 봐봐요. 지적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뭐라고 그래? 지적청량 수행자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암기를 해두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빨리 암기하면 암기할수록 좋아. 지적 청량 의뢰는 누구한테 한다? 지적 청량 수행자. 그럼 지적 청량 수행자는 누가 있다? 지적 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 뭐예요? 검사 청량. 이렇게요. 지적 재조사 청량. 이렇게만 한번 숙지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로 2번에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의 제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지적 청량 수행자는 지적 청량 의뢰를 받을 때 청량 기간, 청량 일자 및 청량 수수료를 적은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줄쳐놓으세요. 자,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제출한다? 지적소관청 두 군데를 줄쳐놓으세요. 따로따로. 자,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는 누구한테 제출해? 지적소관청. 그러면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그러면 뭐예요? 과거에 작년 재작년에 2.5점짜리 잘 봐요. 지적 청량 수행자는 지적 청량 의뢰를 받을 때 청량 기간, 청량 일자 및 청량 수수료를 적은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시도지사에 제출한다. 어때? X. 그러니까 단순해 문제가. 그러니까 지적 청량 수행자는 누구한테 제출해?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적소관청을 우려먹었으니까 작년에 다음 날까지 이걸 우려먹을 줄 알았어요. 며칠로? 3일, 5일, 7일. 그러니까 그걸 작년에 우려먹지 않아서 그러면 올해 그 다음 날까지를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제출해? 지적소관청. 그러면 외우면 되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자, 그러면 지적 청량을 실시하죠. 자, 그러면 거기 방가로 2번을 가봐요. 무슨 기간이 있죠? 청량 기간. 자, 여기 한번 잡아볼래요? 자, 봐봐요. 숙제하는 시간이 길어, 검사 기간이 길어. 자, 선생님이 학교에서 숙제를 내줘서 숙제하는 시간이 길어, 검사 기간이 길어. 봐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서 본인이 숙제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선생님이 검사하는 기간이 많이 걸려요? 숙제하는 시간이 걸리지. 그럼 봐봐요. 그러면 청량을 해서 자, 청량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 검사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청량 기간이 길어, 검사 기간이 길어. 청량 기간이 길죠. 그럼 그 밑에 1번 봐봐요. 자, 그러면 청량 기간은 며칠로 한다? 5일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청량 검사 기간에서 검사 줄쳐놓, 검사 기간 줄쳐놔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청량 기간은 며칠? 5일, 검사 기간은 4일. 그러면 봐봐요. 이게 모의고사는 이렇게 출제돼. 청량 기간은 4일로 하고 검사 기간은 5일로 한다. 어때? 그거 틀린 사람은 정신병자겠죠. 한번 생각을 해봐. 청량 기간이 길어, 검사 기간이 길어.
청량기간이 길죠. 그러면 여기에서 눈으로 익혀요. 그러면 요 사자 동그라미 이렇게 사자 동그라미. 자, 그러면 눈으로 익히면 되는 거예요. 자, 청량기간은 며칠로 한다? 5일. 검사기간은 4일. 이렇게 한번 숙제해 두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뭐 최근에 이제 출제된 거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두고 두면 되겠죠. 근데 거기 2번이 있죠. 지적 기준점 설치 찾아서요. 이거는 다음 달 보세요 하고요. 3번에 합의 봐봐요. 합의 줄쳐놓으세요. 자,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합의를 하게 되면 봐봐요. 자, 청량기간이 길까요? 검사기간이 길까요? 청량기간이 길겠죠. 그럼 한번 봐봐요. 지적청량 의뢰인과 지적청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되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 줄쳐놓으세요. 자, 4분의 3은 무슨 기간? 청량기간. 그럼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무슨 기간? 검사기간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저기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출제돼봐요. 요 정도 봐봐요. 자, 청량기간은 4분의 1로 하고 합의를 했을 때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청량기간으로 하고 4분의 3은 청량검사기간으로 한다. 그때 X. 뭐가 길어? 청량기간이 길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기 연습 한번 해봅시다. 합의를 며칠? 20일. 그러면 자기가 요거는 계산을 빨리 해봐요. 자,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을 빨리 계산해봐요. 자, 청량기간 여기가 4분의 몇 3? 4번은 4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는 며칠? 15일. 아주 좋아요. 요거는 5일. 그럼 작년에 이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거든. 요거는 26회 기출문제라서 또 28회 때도 출제를 했어. 그러면 봐봐요. 자, 합의를 하게 되면 이거는 외워야 되겠죠. 전체 기간에 몇 분의 3? 4분의 3. 전체 기간에 4분의 1은 검사기간이야. 그러면 이거는 뭐 이해해요? 암기해요? 암기죠.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봐요. 그 뒤에. 자, 풀어봐요. 작년에 기출문제야. 자, 풀어봐요. 시간 1분 줄게. 됐어요? 예, 그럼 며칠을 합의했죠? 40일. 그러면 몇 분의 3? 4분의 3.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죠. 그러면 2번. 흥량기간은 30일, 검사기간은 10일. 이게 기출문제야. 오늘 풀어보니까 어때요? 되게 쉽죠? 되게 쉽죠? 그러니까 결론은 외워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외우지 않으면 힘들어요, 자체적으로. 그럼 작년에 뭐 얼마나 외웠겠어. 그래서 뭐 합의를 하게 되면 전체 기간에 몇 분의 3? 4분의 3. 무슨 기간? 청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이 되는 거야. 이게 문제냐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서 이게 완전 뭐 유치원 문제잖아. 이런 문제. 외워놓으면 유치원 문제. 그러면 결론은 암기를 안 해서 그렇다라는 거야. 암기를 안 해서. 그러면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하나 잡아놓고요. 자, 가로 4번을 갑니다. 지적청량성과의 결정 찾았어요? 예. 그러면 가로 5번 지적청량성과의 검사. 요거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지적청량성과의 검사에서 특히 2번을 별표 5개를 해놔요. 다만 이게 작년에 출제 예상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게 출제가 안 돼서 다만 뭐라 나왔어요? 지적삼각 청량성과 및 경위의 청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학정 청량성과의 경우는 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거 잘못됐어요. 여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줄쳐놓으세요. 줄쳐놨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엄격하게 말한다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뒤에다가 점 찍어요. 점 하나 찍어요. 점 하나 찍고 뭘 하나 써놔면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소관청 써요. 자, 지적소관청입니다. 지적소관청. 밑에는 잘 해놓고 밑에는 박스는 잘 해놓고 거기에 뭐 지적소관청이 빠져 있다라는 거야. 조심해놔야 돼요. 그러면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지적삼각 청량성과 및 경위의 청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학정 청량성과의 경우는 시도지사 또는 누구예요? 대도시시장, 누구?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거기 기억을 가봐요. 이제 행강편 전화요. 면적 규모 이상 줄쳐놔봐요. 행강편 전화요. 면적 규모 이상이라면 누가 검사 청량한다?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검사야.
그러면 거기 니은으로 바꿔서요. 니은. 오타가 나왔네. 니은. 찾았어요?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면적 규모 미만 줄잖아요. 면적 규모 미만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 2번, 동그라미 2번이 잘못됐다는 걸 할 수 있죠. 자, 그거는 과거의 전문이야. 근데 밑에는 잘 건쳐놓고 위에는 뭐예요? 지적소관청이 빠졌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지적성각 측량 및 경의 측량 방법에 한 지적학정 측량 성과는 시도지사만 검사받는다. 어때? X.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죠. 그러면 요거는 엄격하게 이제 나눠놔야 돼요. 면적 규모 이상이라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면적 규모 미만이라면 지적소관청. 그러면 그래서 그걸 나눠놔야 돼. 그럼 문제가 이렇게 단답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봐봐요. 자, 거기 2번 지문을 잘 봐봐요. 지적성각 측량 성과 및 경의 측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학정 측량 성과인 경우 면적 규모 미만은 누가 검사를 하는가? 그럼 누구다? 지적소관청. 단답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어차피 우리 지적은 안 해오면 문제가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포인트 잡아서 자꾸 부지런히 외워놓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외워보자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면적 규모 이상 누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면적 규모 미만은 지적소관청. 그래서 모의고사 자주 출제가 된다는 거. 오늘 올해 출제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출제가 안 돼서 오히려 더 쉬운 게 출제돼서 그 3번, 2번 지문에 대해서는 조심해서 외워놓으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거기 6번으로 가봐요. 6번을 가기 전에 거기 동그라미 4번이 있어. 맨 위에 동그라미 4번 있죠. 그 4번은 별표 3개 놓으세요. 자, 4번은 올해 작년에 예상을 했는데 작년에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4번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자, 한번 봐봐요. 자, 요거와 관련돼서는 약간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이해하면 좀 쉬워요. 자, 봐봐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 그럼 숙제를 내주면 뭐 해야 돼? 숙제 검사를 받아야죠. 누구한테? 선생님한테. 근데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지 않아서. 그러면 제가 뭐예요? 선생이에요. 학교 선생이에요. 그러면 애들한테 갑자기 숙제 검사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 에이, 숙제도 안 내줬는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이해는 하셨죠?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경계, 보건, 청량.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경계, 보건. 그럼 경계, 보건, 청량은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청량. 경계, 보건, 청량 있던 경계를 복원해가는 거야. 그러면 있던 경계를 뭐예요? 이렇게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실상 청량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있던 경계를 찾아가는 거잖아. 있던 경계를 이렇게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계, 보건, 청량 사실상 청량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면 검사 받을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경계, 보건, 청량,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야. 검사 받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있던 경계를 복원해 가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제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봐요. 뭘까요? 현황을 파악하죠. 그러면 지적 현황 청량은 어때요? 사실상 청량했어, 안 했어? 안 했죠. 현황을 파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청량이라는 명칭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청량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읽어봐요. 무슨 청량? 연결법원 청량과 읽어봐요. 지적 현황 청량은 사실상 청량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거 읽어봐요. 현, 여기 봐요. 경, 읽어봐요. 현경. 현경이는 이뻐, 안 이뻐? 현경이 탤런트 있죠. 현경이는 이뻐, 안 이뻐? 이뻐. 이쁘면 통과야. 그러면 현경이는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그러면 4번에 가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은 한 경계 보건 청량에서 경 동그라미. 자, 지적 현황 청량에서 현 동그라미. 검사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옆에다 이제 우리 암기 코드가 하나 나왔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경이는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 그러면 작년에 29회 때 2.5점짜리가 여기에서 또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그러면 한번 외워보자고. 읽어봐요. 경계 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은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한번 읽어봐요. 현경. 현경이는 지적 청량에서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앞으로 그러면 요 시간 이후로부터 이제 앞으로 현경이라고 외울 거야. 현경. 현경이는 이뻐 안 이뻐? 이뻐. 그러면 이쁘면 다 통과.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그러면 오늘 이제 만약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요 문제는 자 올해 이제 내년 시험 볼 사람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다음 중 읽어봐요. 지적 청량의 대상 중에서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것을 바르게 묶인 것. 읽어봐요. 경계 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출격 준비를 가져요. 그럼 작년에 그러면 제가 봐요. 강의할 때 요거 아니면 요게 출제된다고 그래서 봐봐요. 지적 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무슨 청량? 검사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 이게 출제됐죠. 그럼 요거는 내년에 출제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네. 그럼 올해는 뭐예요? 요거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거죠. 그러면 경계 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그럼 읽어. 현경은 검사 청량에서 뭐다? 제외. 그거 꼭 확인해 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에 지적 청량 성과도의 발급, 그 다음에 7번에 지적 청량 수술의 납부. 요거는 읽어두시면 돼요. 많이 장난치는 부분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외워들 갈 거. 자, 봐봐요. 우리 연습 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자, 지적 청량 의뢰는 누구한테 한다? 지적 청량 수행자. 그걸 지적소관청으로 바꿔놓는다고. 그러니까 의뢰는 누구한테 한다? 지적 청량 수행자. 지적 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 검사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 이거는 출제 경향이 많이 떨어졌고요. 자, 지적 청량 수행자는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제출해? 지적소관청.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 청량 기간은 며칠? 5일, 검사 기간은 4일. 그러니까 검사 그러면 청량 기간이 길어, 검사 기간이 길어. 청량 기간이 길죠. 그러면 시험 보면 청량 기간은 4일로 하고 검사 기간은 5일로 한다. 그게 말이 되냐 이거지. 청량 기간이 길잖아. 검사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러면 청량 기간은 며칠? 5일. 검사 기간은 4일. 그러면 자 합의를 했어. 그럼 전체 기간은 몇 분의 3? 4분의 3. 4분의 3은 무슨 기간? 청량 기간. 4분의 1은 검사 기간이라는 거야. 자, 그럼 또 하나. 우리 그러면 지적삼각 청량 성과 및 경위의 청량 방법은 범위에 따라서 구분이 되죠. 면적 규모 이상은 또 까먹었다. 시도지사. 면적 규모 미만은 지적소관청.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검사 청량에서 뭐다? 제외. 그 정도만 해오면 올해 지적 청량은 미리미리 외워주라고 포인트 잡아줬잖아요. 그럼 다음 달에는 약간만 살묻히면 지적 청량은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딱 외워놔야 돼요. 선생님 이해가 안 돼. 그게 아니라 외워. 지적 청량은 사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외울 게 얼마나 많냐 한번 생각해봐.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적은 외우면 그냥 만점이야. 아까 그 문제 두 문제 풀어봤잖아. 외우면 그냥 두 문제 공짜잖아. 두 문제 공짜라는 거예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럼 제2절 무슨 점이 있죠? 지적 기준점이 나와 있네. 지적 기준점과 관련돼서는 자, 그 옆에다 다시 써봐요. 제목 옆에다가. 자, 지적 기준점 찾았죠? 예,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봐요. 다시 한번 써요. 무슨 점? 지적 삼각점. 자, 지적 기준점에는 세 가지가 있어. 아까 했던 지적 삼각점. 뭐가요?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 그럼 여기서 이제 모의고사는 이렇게 출제돼요. 써요. 자, 삼각점하고 지적 삼각점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엄격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지적 청량 기준점에는 세 가지가 있어. 자, 국가 기준점이 있고 공공 기준점이 있고
지적 기준점이 있어. 근데 그 시험 범위 셋 중에 시험 범위는 지적 기준점만 시험 범위야. 국가 기준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이제.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지적 기준점 이번 달 목표는 요 정도만 해오느라고.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관점. 그러면 삼각점과 지적 삼각점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여기 동그라미. 자, 정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기준을 쳤어. 뭐가 튀어나와? 아까 다 까먹었다. 뭐라고 써놨어요? 기초 정량이야. 그러면 이번 달고사에는 이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그러면 지적 기준점이란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관점을 말한다. 그러면 지적 기준점이란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관점을 말한다. 어때? X. 그러면 이건 눈으로 익힐 수 있죠. 그럼 자기가 그러면 여기에다 동그라미 쳐놔요. 따르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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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아, 그러면 지적 기준점은 앞에 다 지적이 붙여야 되겠네. 그럼 결론적으로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관점 무슨 정량? 기초 정량이 돼. 그리고 이 지적 기준점과 관련돼서는 요 밑에다 C하고 G라고 써놔요. CG. 그래서 CG. 그러면 지적 기준점은 그러면 누가 관리한다? 시도지사 아니면 지적소관청이야. 그럼 지적기준점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무조건 X다. 그렇게 잡아나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코스의 기초는 이 정도는 잡아놓고 가야 돼요. 그럼 집에 가서 이제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적기준점은 몇 가지? 세 가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관점. 기준 특징은 무슨 정량? 기초 정량. 그럼 지적기준점은 누가 관리한다? 시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이렇게 한번 잡아두면 돼요. 자, 그럼 거기에다 밑줄을 크고 우리 잠시 이제 쉬었다 가자고. 자, 지적기준점이란 밑줄 한번 꺼놔봐요. 그러면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그걸 가로를 쳐라고. 그러면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그거 중요해요. 그러면 지적기준점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름은 틀린다라는 거야. 누구예요?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이렇게 한번 포인트 잡아두면 돼요. 그러면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 지적청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청량기준점을 무슨 기준점이다? 지적기준점이다. 그러면 지적기준점의 종류 그러면 읽어봐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관점. 그 세 개만 외워두면 돼. 이번 달 코스 목표는 달성. 그 정도만 잡아두시면 돼요. 자, 뒷장을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서 38페이지 제3절 뭐가 나와 있죠? 지적위원회 및 지적정량 적부심사 찾았어요? 예, 그거는 좀 쉬었다 들어갑니다.